저는 올해로 65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업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고, 다시 일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 그때 누군가 이렇게 말해줬더라면, 그때 이것만 알았어도 하는 아쉬운 말입니다. 특히 6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런 생각이 더 자주 듭니다. 은퇴가 코앞에 다가오고 노후 준비는 막연하고 자식들은 독립했는데 정작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주변을 보면 저처럼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정작 은퇴하고 나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 노후 자금은 어느 정도 모았는데 막상 어떻게 써야 할지 불안하다는 분, 건강은 챙겨야 하는데 의욕이 안 생긴다는 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실 인생을 잘 사는 방법,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구나.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른 곳에 있었구나 하고 말이죠.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평온해졌고, 더 행복해졌고, 무엇보다 미래가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1,000만 원 주고도 바꾸고 싶지 않은 정말 귀한 인생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이신 분들,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노후가 막연하게 불안하신 분들께는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의 진실. 둘째, 60대 이후 반드시 버려야 할 것과 꼭 지켜야 할 것. 셋째, 노후를 풍요롭게 만드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들, 그리고 주변에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에게서 배운 것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들은 돈 주고도 배우기 힘든 것들입니다. 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귀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제가 올리는 인생 지혜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제가 40대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명절도 반납하고 가족들과의 시간도 포기하면서요. 통장에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아, 나는 잘하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혈압도 높아지고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자주 결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번 돈으로 건강을 살 수는 없구나. 젊었을 때의 그 시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진실입니다. 시간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특히 건강한 시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더욱 그렇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평생을 아껴가며 살았습니다. 은퇴 후를 위해서 여행도 안 가고 맛있는 것도 참고 취미 생활도 안 하면서 오로지 저축만 했습니다. 그렇게 70세가 됐을 때 통장에는 꽤 많은 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행을 가려고 하니 다리가 아파서 오래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치아가 안 좋아서 제대로 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봐, 나는 지금 돈은 있는데 쓸 데가 없어.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즐길 걸 그랬어.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평생을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진실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건강한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노후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미래만 보고 현재를 희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저축도 하면서 동시에 지금 이 순간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60대가 넘으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이 여러분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자유로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70대, 80대가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하세요. 등산이든 여행이든 새로운 취미든 말입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이라고 미루지 마세요. 그 나중이 왔을 때 여러분의 몸이 따라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아, 나도 젊었을 때 등산 좀 다닐 걸, 여행 좀 다닐 걸, 배우고 싶었던 거 배울 걸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특히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는 며칠만 푹 쉬면 회복됐는데 나이가 들면 한번 아프면 회복되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한번 망가진 관절이나 장기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건강관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걷기도 하고 주 2회는 헬스장에서 가벼운 근력 운동도 합니다. 음식도 신경 쓰고 술도 줄였습니다. 이게 다 건강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해보고 싶었던 것들도 하나씩 도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주도 올레길을 걸었고 올해는 사진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마음먹고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해보자고요. 물론 무리하게 돈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조금 줄어들더라도 그 대신 좋은 추억과 경험이 쌓인다면 그게 더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지만 추억과 경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추억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75세인데도 정말 활기차게 사십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운동하시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도 읽으시고 주말에는 봉사활동도 다니십니다.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돈 벌느라 바빴고 중년에는 자식 키우느라 바빴어. 그런데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이 생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게 진짜 내 인생이야. 그 말을 듣고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60대, 7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직장 생활도 끝나고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온 겁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조언입니다. 시간의 가치를 깨닫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쓸 수 있는 건강한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게 깨닫는 진실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업하면서 명함도 수백 장 모았고 골프 모임, 동창회, 각종 친목회에도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때는 인맥이 곧 재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60대가 넘어서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 중에 진짜 제 편은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실제로 제가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연락이 끊겼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제가 어려워지니까 연락을 피하더군요. 그때 정말 허무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온 인맥이라는 게 이렇게 허약한 거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제 곁을 지켜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이었고, 그리고 몇 안 되는 진짜 친구들이었습니다. 이익관계로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돈이 있든 없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상관없이 그냥 저를 좋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진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사람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명함 1000장보다 진심으로 통하는 친구 한 명이 더 소중합니다. 특히 은퇴하고 나면 이게 더 절실해집니다. 직장 다닐 때는 매일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만날 사람이 없어집니다. 회사 동료들은 바쁘다고 연락이 뜸해지고 골프 모임도 나가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나한테 진짜 친구가 없구나 하고 말입니다. 제 옆집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73세이신데 혼자 사십니다. 부인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으신 분입니다. 연금도 꽤 나오고 저축도 많이 해두셨습니다. 그런데 늘 외로워 보이십니다.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봐, 내가 젊었을 때 너무 일만 했어. 친구들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거절하고 가족들하고도 제대로 시간을 못 보냈어. 그때는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한 줄 알았거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돈은 있는데 같이 쓸 사람이 없어. 이게 무슨 소용이야?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돈은 많은데 외로운 노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물론 돈이 없으면 더 힘듭니다. 하지만 돈만 있고 사람이 없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진짜 행복한 노후는 적당한 경제력과 함께 따뜻한 관계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관계 관리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먼저 가족들과의 관계입니다. 예전에는 일이 바빠서 가족들과 제대로 시간을 못 보냈는데 이제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자식들에게 연락합니다. 그냥 안부 묻고 밥은 먹었는지, 요즘 어떤지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자식들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정말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부부가 각자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없었는데 은퇴하고 나니 하루 종일 같이 있게 됩니다. 이때 관계가 좋으면 천국이지만 나쁘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와 매일 산책도 하고 같이 요리도 하고 드라마도 같이 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정말 좋습니다. 친구 관계도 다시 정비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는 사람은 많았지만 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마음이 통하는 친구 서너 명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정말 큰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을 만나고 취미 활동을 하면서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이해관계 없이 순수하게 친구를 사귈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연구 결과를 봐도 그렇습니다. 노년기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바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우자, 자식,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삽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관계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소원해진 가족이 있다면 먼저 연락하세요. 오랜만에 만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용기 내서 연락해 보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면 동호회나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관계는 돈처럼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만들어진 좋은 관계는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관계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80세인데도 정말 행복하게 사십니다. 경제적으로 특별히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친구들을 만나고 자식들과도 자주 연락하고 손주들도 자주 봅니다. 그분은 항상 웃으시고 늘 할 일이 있으십니다. 그게 바로 좋은 관계의 힘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조언입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명함 천장보다 진심으로 통하는 친구 한 명이 더 소중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관계에 투자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노후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작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무의미해집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게 제가 깨달은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저는 50대 초반까지만 해도 건강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야근도 하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운동은 전혀 안 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건강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 건강 챙기라고 말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됐으니까요. 그런데 6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몸이 확 달라지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다 아픕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병원에 가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러시더군요. 지금부터라도 관리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때야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박 선배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보다 2살 위였는데 정말 능력 있는 사업가였습니다. 회사도 크게 키우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건강 관리를 전혀 안 했습니다.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58세에 갑자기 뇌졸중이 왔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팔 다리를 제대로 못 쓰게 됐습니다. 그 많던 재산도 병원비와 간병비로 다 써버렸습니다. 지금은 요양원에 계십니다. 제가 가끔 찾아뵙는데 그분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건강이 최고야. 돈 많이 벌지 마. 건강하게 살아.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하는구나. 병들고 나서 후회해봤자 소용없구나 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60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건강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평생 안 하던 운동을 시작하려니 몸도 안 따라주고 마음도 안 내키더군요. 하지만 악착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알았으니까요. 지금 안 하면 정말 큰일 난다는 걸 말입니다. 먼저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기름진 음식, 짠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에 안 맞았습니다. 평생 먹던 음식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 달, 2달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군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10분도 힘들더군요. 그런데 매일 하다 보니 20분, 30분, 1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1시간씩 빠짐없이 걷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걷습니다. 이게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3번은 헬스장에도 갑니다. 무거운 운동은 안 하고 가벼운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 위주로 합니다. 처음에는 창피했습니다. 헬스장에 가면 젊은 사람들 뿐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같이 운동하는 60대, 70대 어르신들도 많고 서로 격려하면서 운동합니다. 술도 거의 끊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3~4번은 술을 마셨는데 지금은 한 달에 1~2번, 그것도 소주 1~2잔 정도만 마십니다. 담배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40년 넘게 피우던 담배를 끊는 게 정말 힘들었지만 해냈습니다. 그리고 정기 검진을 꼭 받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합니다. 이상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취합니다. 약도 꼬박꼬박 먹습니다. 예전에는 약 먹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약을 먹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입니다. 이렇게 생활을 바꾸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몸이 좋아졌습니다.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당뇨 수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루하루가 활기차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의 힘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도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잘못된 생활 습관이 쌓여서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건강에 신경 쓰세요. 특히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일주일이면 나았던 감기가 한 달이 걸립니다. 작은 병도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최선입니다. 운동은 꼭 하세요. 하루 30분이라도 좋습니다. 걷기라도 하세요. 걷기는 돈 안 들고 어디서든 할 수 있고 부작용도 없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습관이 되면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합니다. 식습관도 바꾸세요. 싱겁게 먹고 채소 많이 먹고 과식하지 마세요. 배가 80% 차면 수저를 내려놓으세요. 이것만 해도 건강이 많이 좋아집니다. 술과 담배는 가능하면 끊으세요. 못 끊으시겠으면 최대한 줄이세요. 술 한 잔, 담배 한 대가 당장은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쌓이고 쌓이면 큰 병이 됩니다. 그리고 정기 검진 꼭 받으세요. 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습니다. 늦게 발견하면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건강검진 받는 게 귀찮고 돈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화내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미 지나간 일은 후회해봤자 소용없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걱정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는 게 최고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세 번째 조언입니다. 건강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관리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1,000만 원 주고도 바꾸고 싶지 않은 3가지 인생 조언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시간은 돈보다 귀하다는 것. 둘째, 관계가 재산보다 중요하다는 것. 셋째, 건강은 모든 것의 기초라는 것. 이 3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귀로만 듣고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시간 나면 해야지 하면서 미뤘습니다. 그러다가 60대가 되어서야 후회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아니,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바로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라도 좋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이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제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의 가치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당장 해보고 싶었던 일 하나를 적어보세요. 여행이든 취미든 배우고 싶었던 것이든 뭐든 좋습니다. 그리고 언제 할 건지 날짜를 정하세요. 언젠가가 아니라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는 겁니다. 다음 달 15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평생 기타를 배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늘 바빠서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70세에 더 늦기 전에 해야겠다 싶어서 동네 문화센터 기타 교실에 등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도 안 움직이고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년을 배우니까
이제는 간단한 곡들은 연주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시작하는데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년 후, 5년 후에도 똑같이 후회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건강한 시간을 늘리기 위해 오늘부터 무리한 계획은 버리세요. 은퇴하면 세계 일주 하겠다. 70살 되면 뭐 하겠다. 이런 막연한 계획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즐거움을 찾으세요.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사람 만나세요. 물론 무리하게 돈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둘째, 관계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당장 연락하고 싶은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 소원해진 가족, 고마웠던 사람 누구든 좋습니다. 그리고 전화하세요. 문자도 좋고 카톡도 좋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보고 싶다. 밥 한번 먹자.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면 됩니다. 저는 작년에 3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다시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용기 내서 전화했더니 그 친구들도 정말 반가워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럽니다. 이게 제 삶에 얼마나 큰 활력소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네 복지관, 문화센터, 자원봉사단체, 동호회 등 뭐든 좋으니 한 곳에 등록해 보세요.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몇 번 나가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은퇴하고 나면 하루 종일 같이 있게 되는데 이때 관계가 나쁘면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배우자와 대화를 많이 하세요. 감사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도 하세요. 젊었을 때 못해준 것들을 지금이라도 해주세요. 같이 산책도 하고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같이 하세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자식들이 독립했다고 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너무 간섭해도 안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심을 보이세요. 자주 연락하고 필요할 때 도와주고, 하지만 자식들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는 마세요.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셋째, 건강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30분 걷기를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해도 좋고 저녁 먹고 나서 해도 좋습니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춥고 더워도 매일 하세요. 처음 한 달이 고비입니다. 한 달만 참고 하면 습관이 됩니다. 식습관도 오늘부터 바꾸세요. 갑자기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바꾸는 겁니다. 먼저 소금을 줄이세요. 짜게 먹던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채를 늘리세요. 한 끼에 야채를 절반 이상 먹으세요. 그 다음에 기름진 음식을 줄이세요. 이렇게 하나씩 바꾸다 보면 식습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술은 가능하면 줄이세요. 못 끊으시겠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세요. 담배는 꼭 끊으세요. 담배는 백해무익합니다. 끊기 힘드시면 금연 클리닉에 가세요. 요즘은 금연 보조제도 많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검진도 있으니 잘 활용하세요. 검진 결과가 나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세요. 미루지 마세요. 병은 초기에 잡아야 합니다. 약을 드셔야 한다면 꼬박꼬박 드세요. 약 먹는 게 창피한 게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처방대로 드세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하세요. 명상도 좋고 요가도 좋고 취미 생활도 좋습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으세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힘들 겁니다. 평생 해오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꼭 하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조금 힘들어도 나중에 분명히 감사하게 될 겁니다. 제가 60대 중반에 이런 것들을 깨달았을 때 정말 후회했습니다. 아, 진작 알았더라면 10년만 일찍 시작했더라면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70대, 80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첫날이라고 생각하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저도 어제 젊었던 것 같은데 벌써 65입니다.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건강을 챙기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행복한 노후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돈만 모은다고 해서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 관계, 건강, 이 세 가지를 모두 챙겨야 진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매일이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엄청 많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당히 있고 건강하고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조언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유익한 내용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만의 인생 조언이나 노하우가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